220페이지 비문학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뭐 배웠죠? 집단기억 배웠죠? 집단기억 지문하고 비교하면 난이도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지문들은 그림에 대한 이해가 일단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24번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데 24번 문제의 정답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림을 읽을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지금부터 지문을 한번 분석해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정당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법률로 제정되지 못합니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선호가 일치한다면 법률이 순조롭게 제정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때로는 어느 한쪽만의 선호가 법률 제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쪽의 정책도 실현되지 못하고 기존의 정책이 유지되기도 한다. 됐지? 내용이 이해되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건 무슨 제정을 위해서? 법률 제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죠? 누구의 동의와 누구의 국회의 동의와, 알았죠? 대통령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률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무슨 이론으로? 네모 쳐놓으세요. 거부권 행사자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거부권 행사자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사실.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 이론에서 공간 모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 뒤에 거부권 행사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가 누구냐? 그래서 거부권 행사자는 누구라고 돼 있어요, 거기? 누구라고? 현 상황의 변화를 위해 반드시 뭐가 필요한? 동의가 필요한 행위자다. 알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자다. 거부권 행사자가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공간 모형을 이용해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한 예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뒤에 이 이론에서는 거부권 행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 혹은 법률의 위치, 즉 이상점과 현 상황을 공간 모형 위에 표시하여 법률 제정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정부 예산안을 놓고 대통령과 국회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지? 선생님 보자. 이 그림에 보면 세로축이 뭐라고 돼 있죠? 그렇지. 이걸 봐야지, 이걸. 국가. 됐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현 상황의 점이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현상의 점은 여기 있어, 여기. 됐죠?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상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상점. 알았죠? 국회의 이상점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밑에 있죠, 그죠? 밑에 있죠.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대통령의 이상점은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지, 국방을 강조하죠. 맞죠? 그렇다고 현상보다 복지가 약한 건 아닙니다. 알았죠? 어떻게 보면 복지도 강화하면서 국방도 강화하는 거고, 국회의 이상점은 주로 뭘 강화하는 쪽에? 그렇지,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게 대통령의 이상점, 요게 뭐의 이상점? 국회의 이상점. 요게 바로 현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된 거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볼까 이제?
그림에서 현상, 즉 현 상황은 기존의 정부 예산을 가리키며 점으로 표시된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정치 주체가 가장 선호하는 예산안, 즉 이상점으로 표시된다. 이거 이해되지? 그림 이해되지? 그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부 예산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이들은 모두 거부권 행사자이며 새 예산안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기존의 정부 예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자들은 자신이 이상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 무차별적 선호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며 이는 이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됐지? 이해됐죠? 그럼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점이 어떻게 표시된다? 요렇게 표시될 대통령의 이상점 요렇게. 이해됐지? 국회 이상점도 요 현점을 지나야 돼. 알았죠? 국회 이상점도 현점을 지나야 돼. 요렇게 현점을 지나. 됐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교집합이 생기냐 안 생기냐? 생기지, 그죠? 요걸 이제 밑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상점을 중심으로 하여 원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림에는 각 거부권 행사자의 이상점을 중심으로 현상을 통과하는 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면 각 거부권 행사자는 자기 이상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나 내부에 위치하는 어느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안에 비해서 자신의 이상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됐죠? 나봐. 그럼 야야 점이 여기 있으면 누가 거부하겠니? 그지? 대통령이 거부하지. 이 점이 여기 있으면 누가 거부하겠니? 새로운 예산안이 여기 있다면 누가 거부하겠니? 그지? 국회가 거부하겠지. 알았죠? 이게 결국 이제 거부하지 않으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좋은 거야. 이해됐죠? 요 안에서 요 안에 있는 점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 이해됐죠? 이걸 여기서 밑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림에는 두 원이 겹치는 영역은 거부권 행사자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정책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의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승리집합 동그라미. 끝났잖아, 그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 지문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들은 뭐죠? 일단 무슨 권 행사자 이론? 거부권 행사자 이론. 알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될 건 무슨 점? 이상점.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점? 무슨 점? 현상.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집합? 승리집합. 됐죠? 그럼 우리 충분히 야 봐봐. 새로운 예산안은 어디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는 곧 현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들의 집합을 의미하는 게 승리집합이다. 됐죠?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제 그림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밑에 문단에 그렇다면 새 법률이 승리집합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점에 위치하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까? 있다니 없다니? 있다요. 있다. 예측할 수 있다야. 예측할 수 있다야. 어떻게? 밑에 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 중 누가 먼저 예산안을 제시하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거부권 행사자들 가운데 동그라미죠. 의제 설정자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게 나오죠. 야,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면 대통령은 뭘 제안하겠니?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게 되면 어디에서 예산안을 설정하겠냐? 여기서 설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왜? 자기하고 거리가 제일 이상점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알았죠? 여기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알았죠? 국회가 만약에 의제를 설정한다면 여기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야, 이건. 알았죠? 왜? 자기의 이상점과 거리가 제일 뭐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쓴 말이 뭐야? 의제 설정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의제 설정자라면 그는 X의 위치의 예산안을 먼저 제시할 것이다. 국회가 거부하지 않을 승리집합 가운데 X가 자신의 이상점과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회가 의제 설정자라면 정부 예산은 Y의 위치에서 결정될 것이다. 결국 의제 설정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국 X, Y 사이의 거리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참 이런 거 만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놈들이야. 이해되지, 그죠? 이해됐죠? 한눈에 딱 들어오게, 한눈에. 이해된 거야? 그리고 이제 밑에서는 뭘 써놨어?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상대 거부권 행사자에 의해서 저지되어 거부권 행사자들이 현 상황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됐죠? 이걸 무슨 상태? 그래, 이게 끝났잖아. 네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어는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문은 제시된 용어들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나봐. 거부권 행사자가 누구며? 알았죠? 거부권 행사자 이론이 무엇이고? 됐죠? 의제 설정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란 말이 무슨 말이고? 됐죠? 승리 집합이 무슨 말인지? 됐죠? 이상점이 뭐고? 됐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사실 지문의 이해는 정확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라도 이해가 덜 되면 이제 문제 풀 때 좀 곤란하겠죠. 그죠? 요번에도 분명히 그 9월 모평에 사회 관련 지문이 분명히 하나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게 이제 주식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알았죠? 법률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 지난번에 뭐에 대해서도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수능 완성에서. 보험에 대해서 배운 적도 있잖아. 이해됐죠? 유형편에서 우리 보험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해서죠, 결국? 내가 일단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알았죠? 그 보상금과 보험료가 있는데 보험료가 어느 정도 선이 돼야지 보험에 가입하는지. 지난번에 기대효용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문들은 분명히 한 지문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럼 교착 상태는 결국 무슨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 원래 예산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그래서 뒤에 가로로 묶어놨는데 교착 상태라고 하면 이는 곧 땡땡이다. 교착 상태는 대통령제 하에서보다는 의원 내각제 하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의회 다수당 혹은 다수 연합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수립하는 의원 내각제의 속성상 의회 이상점과 행정부의 이상점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니까. 알았죠? 훨씬 더 뭘 보기가 좋을까? 합의를 보기 좋죠. 쉽게 말하면 무슨 집합이 커요? 그죠? 승리 집합이 크다는 거죠.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합의를 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즉 의원 내각제는 대통령제에 비해서 실질적인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하나 적은 거죠. 그죠? 적으면 문제 해결이 쉽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된 거죠? 지금 이해되죠, 이제? 선생님 너무 빨리 읽었는데 개새끼야? 이러지 말고. 알았죠? 충분히 이해된 거지, 이건? 그러면 21번은 4번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고, 이런 건 오답하면 안 되지. 21번 문제는 글의 전체 구조를 볼 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알았죠? 이런 건 혹시나 부분적인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는. 됐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역! 기존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자로 국회, 대통령 등이 정치 주체를 가리킨다. 이유는 거부권 행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의 위치를 의미하며, 됐죠? 그래프상의 지점을 가리킨다. 거부권 행사자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들의 집합으로 거부권 행사자들의 합의로 결정된 새 법률은 이 중 한 점에 위치하게 된다. 4번에 거부권 행사자들 중에 새로운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주체를 의제 설정자라고 하는데, 의제 설정자는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신의 이상점을 의제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이상점이 아니고 어디를 설정해야 돼? 여기를 설정해야 된다, 여기를. 알았죠? 승리 집합 중에서 가장 자기의 이상점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산안이지. 알았죠? 이상점을 설정하는 건 아니다. 그럼 답은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게 정확히 나오는 거야. 이해된 거죠? 이하고 풀 수 있잖아, 이하고 이건. 그 다음에 미음은 어떠한 새로운 정책도 거부되어 현 상황이 유지되는 상태를 가리키며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으면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다. 이해된 거지? 이해됐지? 됐어요.
밑에 있는 거 23번, 24번 문제. 자, A국의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의 예산안에 대한 9개의 긴축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 봐봐야 이제 9월 모평이 한 10일 남았는데 선생님 부탁인데 자신감 있게 봐. 위축되면 안 돼. 위축되면 안 돼. 자꾸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거나 불안해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는 별로 아는 것도 없잖아. 근데 문제 풀 때, 지문 읽을 때 이렇게 과감하게 읽는 애들이 있어.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해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과감하게. 그런 애들이 의외로 보면 그래도 3, 4등급은 나와. 3학년 거 풀어도. 3학년 거 풀어도. 걔네들은 뭐 문학을 배운 것도 적잖아. 비문학 경험도 적지. 근데 그렇게 과감하게 읽기 때문에 지문 읽는 속도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서 시간의 제약도 잘 안 받아. 이번에 문제 풀 때는 제발 부탁인데 과감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학이 자신 없으면 문학을 맨 마지막에 풀고, 알았죠? 비문학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비문학을 맨 마지막에 푸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부탁하는데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려우면 몇 번 찍고 나오라 그랬어 내가? 1번 찍는데 이 새끼들아. 근데 1번을 찍고 나오되 선생님 부탁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건 나중에 풀리겠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아직도 3문제의 여유는 좀 있잖아. 3문제의 여유. 내가 3문제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 9월달 모평도 6월달 모평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거의 91점, 92점이 1등급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 그럼 3문제 정도의 여유는 있단 말이야. 문제 풀다가 한 지문이 어렵고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너희들 진짜 큰일 나. 과감하게 그냥 버려. 몇 번 찍으라고? 그렇죠. 이해됐죠? 1번. 꼭 그렇게 하세요. 그 밑에 있는 거 봐, 이제. 9개의 긴축안을 편성했고, 이 긴축안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그럼 뭐가 된 거니? 법률이 제정된 거예요. 법률이 제정된 거야. 그러나, A국의 헌법재판소는 이 긴축안 가운데 공무원 연금 삭감 등 4개 긴축안에 대해서 평등의 기본 원칙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반하고 국민의 복지에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로 인해서 4개의 긴축안은 뭐 되지 못했대요? 실행되지 못했다면 헌법재판소도 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 여기에 해당. 이 문제의 답을 대체로 4번이라고 오답한 사람들이 좀 있거든. 4번은 보면 국회와 대통령이 합의하여 결정한 정책을 밑줄과 입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잘못된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는 입법 과정에 개입한 게 아닙니다. 이미 뭐는 된 거고 입법은 된 거고, 알았죠? 입법 후에 개입한 거지, 알았죠? 입법 과정에 개입한 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였어요. 대체로 이제 이걸 빨리 읽어서 놓치거나 하면 4번이라고 오답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에 국회 대통령과 더불어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그 동의까지 필요한 거부권 행사자가 바로 누구다? 헌법재판소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 됐죠? 그 다음에 1번에 평등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제시했다. 의제 설정자 아닙니다. 당의 예산안 전체를 실행되지 못하게 한, 전체를 실행되지 못하게 한 건 아니죠. 전체는 X. 그 다음에 5번에 공무원 연금 삭감에 관해서 국회 및 대통령과 유사한 이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죠. 맞죠? 그죠? 유사한 이상점이란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24번 문제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현상점은 어디 있고? 여기 있어. 여기.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뭐지? 세로는 뭐지? 복지. 여기는 무슨? 경제적 효율성. 됐죠? 현상점은 여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헌법재판소는 여기야, 여기. 뭐를 강조하니 더? 복지를. 됐죠? 얘는 뭘 강조하니? 대통령은. 그렇죠. 대통령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국회도 뭘 더 강조하니? 경제적 효율성을 더 강조해. 이런 점이야. 알았죠? 이런 점이라고. 그러면 얘도 여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통과하겠지? 그죠? 얘도 여기 통과해야 되니까 이렇게 통과하겠지?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얘를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대통령제일까? 의원내각제일까? 의원내각.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건.
이건 의원내각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림만 딱 봐도. 됐지? 그럼 결국 이제 요게 무슨 집합이 되는 거야? 승리 집합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럼 1번 선택지부터 그림을 그대로 해석하면 되잖아. 1번에 뭐라고 돼 있어? 새 정치 주체 모두 기존 정책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그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경제적 효율성이 여기란 말이야. 알았죠? 현 상황에서.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도 경제적 효율성이 더 크고 대통령도 더 크고 국회도 더 크단 말이야. 이해되죠?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러면 세 경제 주체는 다 뭘 강조하는 게 맞아?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2번에 국회와 대통령만이 거부권 행사자가 될 경우와 비교해서 현상의 승리집합의 크기가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맞죠? 나봐. 여기가 빠지면, 야, 헌법재판소가 빠지면 승리집합은 어떻게 되니? 얘가 다 승리집합이야. 이해되지? 이해되지? 근데 헌법재판소가 딱 들어오면 승리집합은 요만큼 적어져.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지? 그럼 2번도 맞는 말이다. 3번에 정책 합의의 주체가 국회와 대통령인 경우 국회는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이 무엇이든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왜? 무슨 내각제에 가까우니까. 그치? 의원 내각제에 가까우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야, 대부분 보면 여소야대다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 근데 대부분 이제 여당이 일단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 게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있는데 여당의 국회의원이 무슨 수를 넘는 게 좋다? 이제 과반수를 넘는 게 좋지. 알았죠? 그래야지 이제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면 국회에 뭐를 얻기가 편할까? 그지? 동의를 얻기가 편하지. 대통령제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여당이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거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 이 정도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지. 됐죠? 그 밑에 헌법재판소 경제적 효율성과 복지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상의 변화를 원하죠. 맞죠? 요렇게 이동했다는 건 복지도 강화, 경제적 효율성도 강화. 됐죠? 근데 얘는 뭐니? 대통령이나 얘는 다 뭐다? 뭐만 강조하죠? 복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상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번에도 9월 모평 볼 때 그림 문제가 나오면 그림만 제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글보다 중요한 게 그림 이해야. 알았죠? 그럼 정답을 찾을 수 있어. 밑에 5번에 그림의 승리집합 내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헌법재판소 측의 밑줄 그어 이상점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복지가 강화된 법안이 제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아니 어떻게 이게 이상점이야. 헌법재판소의 이상점이 아니지. 이 안에서 결정된다고 해서 이게 헌법재판소의 이상점은 아니잖아. 이해되죠? 답은 5번이 답이었습니다. 25문제는 몇 번? 아주 쉬운 문제다. A에 들어갈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럼 결국 새로운 예산안은 채택된다, 채택되지 못한다. 채택되지 못하니까 결국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못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현재의 예산안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됐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현 상황의 승리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뜻하는 게 맞다. 이해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